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13회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개회식 사회를 맡은 정책과입법연구소 이수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진동 설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국내의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행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안전과 인권의 멀티 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다양한 인터넷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뉴스트랙을 기획하고 각 세션 내 청년 패널을 구성하는 등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를 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포럼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 위원장님이신 이동만 카이스트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 위원장을 너무나 오랫동안 하고 있는 이게 켜졌는 것 같아요. 네, 이동만입니다. 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또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조만간 제가 듣기로는 250분이 등록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된 오늘 하루의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번 행사에서는 그 인터넷을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하게 만드신 정길남 교수님도 오셨고 또 이렇게 그거를 통해서 정부의 어떤 에이전시를 처음 시작하신 송관호 원장님도 오셨고 전임 원장님 또 신임 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저희와 관련된 국회의원분들을 좀 모셨는데 바쁘다고 오늘 또 안 오셔서 좀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됐네요. 어쨌든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AI 시대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 빌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100% 동감합니다. AI는 챗GPT는 20년 전에 인터넷과 같은.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큰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부분에 생활 속에서 이제 챗GPT가 같은 제너레이티브 AI가 생성형 AI가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든다고 하면 인터넷과 같이 인프라가 될 텐데 결국 인터넷을 배제하고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쭉 쌓아왔던 인터넷 거버넌스, 다자간 협력 구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깨닫고 특히 저는 기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AI 기반의 인터넷을 만들 때 정책으로 그런 정신이 좀 반영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들 하루 종일 아주 알차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동만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 정길남 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남입니다. 오늘 그 IGF 그 다음에 AI의 그 이야기 한 5분 정도 해볼까 생각합니다. 먼저 그 오별 선생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 여기 13년간 KRIGF 지켜놓는데 제가 별로 열심히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IGF는 20년 됩니다. 저는 KRIGF 한 2번, 3번 참석했고 IGF는 한 5번 정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고 아니 중단하고 제가 참석 별로 안 했고 온라인 배고 작년에 교도에 갔다 왔어요.
그 27년이었는가요? 굉장했어요. 근데 물론 저도 일본서 IGF 하는데 굉장히 교섭 같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트에이시아에서 한 번도 IGF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에도 IGF 해야 된다. 근데 겨우 작년에 20년 되니까 겨우 일본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동북아시아가 이 인터넷 거버넌스에 굉장히 약한 동네죠. 근데 그 다음에 그 한국에서 하자. 이거 대충 5대륙 이렇게 한 바퀴 해서 5년 후에. 근데 그쪽으로 이야기하니까 아직도 한국 준비 안 되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굉장히 노력했어요, 일본. 잘했더라고요, 이야기 안 합니다.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근데 내용 재미있었는데, 조금 exaggerate 하면 50% 정도가 AI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특히 그 플래너리 세션은 거의 AI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 워크숍 그런 거는 AI는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있고 아직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근데 그거는 IGF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나라 언제쯤 IGF 호스트 할 거요라는 거는 조금 고민하면 좋을 것 같은데 포기하는 거는 조금 억울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AI 요새 그 신문에서도 AI 관련된 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얼마 정도 AI에 우리 준비되고 있어요? 특히 그 AI 거버넌스 관련되는 분야에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제가 20년 전에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거 항상 만들었을 때 뭐 주네부터 싱가포르부터 엄청나게 우리 고생했어요. 이 IGF라는 거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개념 만드는 거예요. 근데 AI가 지금 그런 시기 같아요. 5년 전에 생각하는 AI 거버넌스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AI 거버넌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5월에 AI 거버넌스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회의의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 모르실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디클러레이션도 했고 유튜브에서도 나왔고 거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해가세요? 한국에서 두 번째 회의 했는데 거기 디클러레이션에 오사에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1시간 반 전 매니저가 제안했는데 유니버스 몬트리올. 근데 거기서도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우리나라 스테이터스가 저는 디스커레이지 하는 건 아니고 현지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해야 돼요라는 거는 지금 없어요.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 나오면 그거 우리가 키우는 식으로 크리스탈 그로잉 하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보니까 그때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이제 조금 제대로 되고 있구나 라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그거는 제 숙제는 아니고 저는 벌써
한 대충 50년 인터넷 했으니까 그 다음 세대 지금 뭐 20대, 30대, 40대, 50대가 열심히 하는 시기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엄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님의 축사 영상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엄열입니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은 한국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4년은 1982년 서울대학교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 간에 최초로 인터넷 연결이 성공한 이후 42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인터넷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대통령께서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뉴욕 구상을 발표하여 세계인이 추구해야 할 디지털 혁신의 방향으로 자유, 인권, 연대라는 가치를 제시하였으며 이듬해 6월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파리 이니셔티브 선언을 통해 AI 생태계의 활성화와 더불어 그간 이루어졌던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AI 윤리 규범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자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헌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챗GPT가 등장한 지 약 2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인공지능 경험률은 50.8%에 달하며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걸쳐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짜뉴스 양산에 악용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1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서울 선언을 통해 AI 글로벌 거버넌스가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목표 아래 AI 국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책임, 발전, 혜택 등 기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담은 자발적 약속인 서울 AI 기업 서약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발전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치열해지는 인터넷 디지털 AI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활발한 소통과 논의의 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원칙이 반영된 인터넷 분야의 공공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사람들이 동등하게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가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기술계, 시민사회, 학생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네트워킹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논의를 위해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분들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공계를 대표해 김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상중이 아니고 이상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중입니다. 봄과 여름 경계의 한뜻한 계절이 아니고 이제는 완연한 여름이 찾아온 듯합니다. 오늘 제13회 한국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개최를 위해 뜻깊은 말씀 전해주신 카이스트 정길남 명예교수님과 영상으로 축하 말씀 전해주신 과학기술등 정보통신부 엄률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오늘 포럼의 개최를 위해 상반기 내내 수고해 주신 한국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위원회 및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AI 양자, 식세지와 같은 첨단 신기술이 등장, 디지털 대전으로 인한 일상의 디지털화 등으로 우리는 생활 속 수많은 환경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 국가, 경제 안보, 개인정보 유노출, 해킹 사고 등 디지털 국민 생활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인터넷 이용자의 일원으로서 편리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인터넷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인터넷의 둘의 예로 잠재적 이슈 대응 및 이상적인 인터넷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모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논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인터넷 연결성, 파편화 방지, 데이터 보호, 온라인 인권 등 디지털 협력 증진 내용을 포함한 유엔 창립 75주년 기념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올해 9월 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미래 정상회의에서 수백 명의 국가별 정부, 정책 입안자,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인터넷의 투명성, 자율성, 안전성이 보장된 미래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합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이슈가 매일같이 발생하는 오늘날 경험과 전문성 기반의 다양한 이용자 간의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 매년 다중 이해 당사자가 모여 해난에 대해 논의하는 오늘 이 포럼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3회 KR-IGF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 안전과 인권의 멀티 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입니다. 오늘 사이버1 인공지능 거버넌스 관련 다양한 이슈 논의에 개개인이 미래 인터넷 실현의 주체라는 책임을 가지고 활발하게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인터넷 실현에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맞는 디지털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신기술 접목으로 도래할 신종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 디지털 안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정책을 선도하는 글로벌 디지털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중 이해 당사자 간의 논의를 촉진하고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차세대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여러 가지 교육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우리나라가 국제 경륜을 가질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본 행사가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관련 해난 논의가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치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를 대표해 윤봉남 키가 주소분과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 주소자원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고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의 변호사로 있습니다. 윤봉남입니다. 저는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는 2014년 출범해서 현재까지 10여 년을 한국 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련한 정책을 의논하는 모임입니다. 그중 주소자원분과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에 관한 정책을 각계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각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을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참여자의 수기를 거쳐서 상향식 민주적 의견 수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인터넷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는 이러한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주소자원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확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13회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사이버 안보,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챗 GPT를 시작으로 한 인공지능의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 거버넌스로 구현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이라는 형태로만 나오고 있는데 아까 과학기술정책관께서 그래도 말씀을 잘 하시던데요. 다양한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 그리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소비자 권리 침해, 노동 착취, 환경 문제 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걸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버 안보 영역이나 딥페이크, 방통위의 검열, 그리고 AI.KR을 새로 만들자는 공공 2단계 신규 도메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오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의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의 중요한 인터넷 이슈에 대해서는 누구나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인터넷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게 본 포럼의 주체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적극 참여하셔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시고 우리 사회의 인공지능 정책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이 한 발 더 성숙하는 데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계를 대표해 주용환 강릉원주대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 주용환 교수입니다. 제가 기술계 대표라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우리 정길남 교수님 그리고 이동만 교수님 이하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한 기회가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인터넷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장 축복받은 이유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근데 이런 생각하고 기억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특히 이제 공간의 문제, 이동의 문제, 그리고 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3차 산업혁명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의 동력으로 봤던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와 인터넷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이 저희한테 줬던 그 당시에 큰 의미는 실질적으로 IP 기술, 그리고 도메인, 그리고 DNS 연결을 통해 가지고 오픈 베이스로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연결할 수 있다는 데 큰 방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에 큰 기여를 하셨던 분들이 여기 계신 정길남 교수님, 그리고 이동만 교수님, 저희 송관우 원장님 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엄열 국장님 앞에서도 발표하는 윤구명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시듯이 최근에 패러다임이 되게 바뀌었죠.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인공지능 시대하고 로봇 기술이 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실질적으로 시간하고 공간의 제약을 잡느냐 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사실 순기능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에 반면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그리고 해킹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넷이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환경이 구현이 돼 있지만 아직도 글로벌하게 생각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인터넷에 접근의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디지털 디바이드 이슈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사실 해킹이나 개인정보 침탈, 금융정보 침탈을 하는 해커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체계가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의 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 예능 보실 때 관찰 예능 좋아하시죠? 근데 정부 규제나 정책도 관찰 규제나 시계열적인 관찰 정책을 마련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한국이 대단히 인터넷이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현상을 보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마련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장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관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시기열적인 측면에서 정부 정책을 마련하고 또 우리 사회를 좀 더 평온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대를 만드는데 좀 기여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사와 개회사를 해주신 내외빈 분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두 번, 네. 이상문 교수님, 이상문 교수님.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키사와 키가 위원님들도 좀 나와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층으로 한번 올라와 주시면. 네, 잠깐만.